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가끔 구름 많았고 내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1도 분포를 보였고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0도 분포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곳에 따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강풍으로 경북 도내에서는 499건의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오전 9시 현재 울진군 3동을 포함해 주택 24동이 파손되고 비닐하우스 468동이 전파 또는 반파됐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비닐하우스 파손이 포항이 32동, 영덕이 23동, 울진이 18동, 경주가 12동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벗겨진 비닐하우스 2,100여 건은 피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시군별로 피해액이 3억 원이 넘을 경우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며 피해액 정밀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한 포항 지역 당선자 2명은 여수야대로 지역 발전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나물릉의 박명재 당선자는 포스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고 포항 북의 김정재 당선자는 주변 인사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포항 남울릉의 박명재 당선자는 4가지 현안을 꼭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첫 번째로 포스코 화력발전소 건립을 꼽았습니다. 박 당선자는 포스코의 어려움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화력발전소의 긍정적인 기획재정부와 어정쩡한 산업자원부, 법규를 바꿔야 하는 환경부 관계자를 한자리에 모아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그 점에 대해서 해야 할 일들은 갖다가 발벗고 나서겠다. 법령이 개정이 됐든 습득이 됐든 예산 확보가 됐든 하겠다. 기획재정위원회에 그대로 남기를 희망한 박 당선자는 블루밸리 국가산단 조성과 동해안 발전본부의 확대,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에 이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거의 기획재정부에 그 얘기는 위에는 모르지만 실장하고 여성실장, 국정장관은 거의 합의를 봤어요. 대구 경북의 유일한 여성 국회의원이 될 포항 북구의 김정재 당선자는 지역 기반이 없어 주변에 휘둘릴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그분들한테 제 선거 기조, 제가 하고자 하는 선거 분명히 설명드리고 따르면 도와주시고 안 따르면 못 도와주시는 거죠. 희망상임위원회로 국토교통위원회 등을 꼽은 김 당선자는 기초위원회의 정당 공천제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동해안발전본부는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럼 실질적으로 기능이나 규모 면에서 확대를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도지사님하고 박명재, 김정재 두 당선자는 여소야대로 교부세 확보 등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새누리당의 공천 파동으로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며 민심 추스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주시는 포항시와의 상생 프로젝트인 형산강 환경타운 조성 사업을 위해 오는 2019년까지 307억 원을 투자합니다. 1차 사업으로 형산 신당 생태공원 조성 공사를 내년 3월 착공하고 물 관련 체험관인 에코리움과 초록여울, 에코허브원, 생태경관 정망대 등 다양한 체험 전시시설도 함께 조성합니다. 경주시는 또 물 관련 사업소를 통합 운영하는 물연구지원센터를 건립해 환경 테마 교육과 자원 순환 교육, 생태 관광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2020년까지 노후여객선 63척을 신조 선박으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직접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에 출자해 건조자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령 제한이 카페리는 25년, 쾌속 여객선은 종전대로 30년인데 선령 20년 이상 노후 여객선 비율은 2005년 4%에서 지난해 29%까지 증가했습니다.
한편 포항 울릉 간 선플라워호와 울릉 독도 간 돌핀호는 설령이 20년, 우리누리 1호는 12년이 넘었으며 오는 22일부터 취항할 후포 울릉 간 시플라워호는 신조 선박입니다. 항만 사업으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표준 기준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1월 연구 용역을 통해 국내 주요 항만 사업의 어업 피해 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달부터 포항 등 전국 4개 항만공사 현장에서 실제 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항만 사업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은 그동안 표준화된 기준이 없어 조사기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다음 달부터 사전 통보 없이 국내 원전에 대한 사찰을 실시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 활동의 투명성 향상을 위해 한국 IAEA 안전조치 검토회의 결과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경수로 원전에 대한 무통보 사찰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통보 사찰은 IAEA가 24시간 전 통보 뒤 수행하던 원전 사찰을 사전 통보 없이 불시하는 것으로 전 세계 20여 개국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병의원 의료진과 학교 교직원, 보육 인력이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또 피해 아동의 심리치료와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쉼터를 올해 4곳으로 늘리고 내년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1곳 더 늘려 5곳으로 확대 운영합니다. 지난해 경북 지역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1,411건으로 1년 전 900여 건보다 5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는 786건으로 1년 전 456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은어가 바다에서 강으로 올라오는 소상기를 맞아 오는 20일부터 한 달간 은어 포획이 금지됩니다. 동해안시군은 봄철 은어 소상기를 맞아 2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영덕 50천과 울진 왕피천 등 하천에서 은어 포획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입니다. 포획 금지 기간에 은어를 잡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상북도가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는 오는 2020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 5천여 개를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이브닝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